안녕하십니까. 채택규 전문가입니다. 자, 2021년도도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또 보유하신 종목들, 또 새로 사는 종목들이 아주 대박 나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주주명부 폐쇄를 앞두고 이제 거래량도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18조. 오늘 거래소 코스닥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좀 종목별로 선물을,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잘 고루고루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가장 철저하게 배제했던 제약바이오, 오늘 또 강하게 좀 일정 부분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는데, 자, 제가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것은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주주명부 폐쇄, 내일까지도 오늘과 같은 모양새가 그냥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날, 이제 29일부터 아마 좀 이렇게 발악하지만 막 사고자 애끓는 종목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래 들어오면서 아마 수요일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조금 멀리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질까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주도할 섹터라고 한다면 먼저 뭔가는 좀 조심해야겠죠. 뭘 좀 조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11월 달, 12월 달에 좀 강하게 올라간 애들은 좀 새해 들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가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이제 자율주행해서 이제 인포뱅크인데, 내 차트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 인포뱅크 차트 보시면은 그 6월 달에 고점 만들어 놓고, 한 4개월 동안 46.57% 그냥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반토막 내버리고, 보시면 여기 저점 만들었죠. 60일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 역배열 자리에서, 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 잘 보면 역배열인데 요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급등,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보면 급등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역배열 자리에서 이 급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 싫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정배열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거래를 싫고 급등이 안 나오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질질 좀 횡보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횡보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풍풍 급등하는 애들 많아. 그러면 지금 얘를 사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성향 아시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 눌림 자리 한번 보라고는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변동성이 막 10%, 20%는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더 가더라도 새해에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될까?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또 한 종목 보면은, 또 요새 가장 핫한 게 뭐죠?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우리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요 급등 나왔을 때 얘가 테마로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잘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저점 만들고 60일 이평선에서 벅벅벅 되다가 결국 요런 걸 우리가 이제는 쌍바닥인데, 짝꿍대기 쌍바닥이라 그래요. 얘 치지 않고 여기가 높아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역배열 자리에서 급등 나오고 거래 싫고 이틀 동안 조정 주고 팡 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급등 나왔을 때 3거래일 안에 올라가 줘야 돼요. 3거래일 안에. 만약에 3거래일 안에 못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까 인포뱅크 한번 볼까요? 인포뱅크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음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급등 나왔을 때는 한 3거래일 안에 딱 한번 쳐줘야 돼. 안 쳐주면은, 얘는 일단 조정 나오겠네. 일단 조정 나오더라도 죽나 안 죽나는, 이렇게 처음 한번 이렇게 나온 애는 안 죽어요.
결국 이평선 매매하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매매 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결국 이렇게 올라간 인포뱅크, 로보티즈 이런 종목은 어떻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섹터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또 핫하게 가는 게 코리아 서킷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그럼 얘 이런 차트에서 더 갈까요?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내년에 좋게 보지만 반도체 종목만 해도 진짜 수백 개가 되고 섹터도 가지가지예요. 그죠? 가지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지금 어찌 보면 바닥권에서 요런 자리에 있는 애들을 오히려 잘 보자 이거죠. 잘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모양새로 갈 반도체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새해에는 반도체 가금 이런 애들이 더 갈까요? 아니다라는 거지. 철저하게 수익 냈으면은 이제는 이런 애들 이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는 이 작전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인원을 보강해 갖고 잡겠대.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면은 아마 또 이런 애들 분명히 늘러붙은 거예요. 이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또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아마 좀 작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골머리가 좀 썩겠죠. 골머리가 썩을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강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뭐 DDR5 관련된 기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뭐 하려고 이런 종목에 가서 난 매수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여기 있는 종목 여기에 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아니 그냥 뭐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수익 내고 그러다 못 팔아가지고 뭐 했다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꼭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강심장이야. 강심장. 제발 새해에는 그런 매매하지 마셔요. 새해에는 올해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돌고 돌면서 가기 때문에 간 종목 쳐다보면 물리면 걔 오래 걸려요. 안 간 종목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조심한다고 하면은 이제 또 뭘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가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특히 이 비메모리 쪽에서 후공정 테스트 업체, 그쪽으로 관심 갖고 가자. 어차피 삼성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비메모리 쪽이다. 비메모리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왜 TSMC가 그렇게 컸을까라고 했을 때, TSMC가 크지만 걔가 큼으로 인해서 더 같이 컸던 게 이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키워나가면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주가들이 좀 그런데요. 지금 바닥 잘 다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모양새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5G 가다마다 하는데 결국 이 5G 같은 경우도 간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보고 있는 자동차라는 게 2차 전지 갔죠? 2차 전지 갔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죽으면서 결국 자율주행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되느냐? 통신이에요. 통신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통신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인공위성.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제가 봤을 땐 모든 것의 핵심 탑에 있는 게 인공위성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 새해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인공위성은 어찌 보면 국가 경쟁력의 탑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기예보도 다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고요. 뭐 그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공위성이고, 또 첩보 군사 쪽에서도 다 인공위성이고, 얘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선 또 얘가 완벽하게 구축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새해 여러분들이 인공위성 잘 봐야 된다. 여기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종목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막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 퉁퉁 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따가 종목 하나도 보겠지만 결국 엄청나게 하락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움직였던 그런 애들은 눈길도 주지 말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지금 밑에서 엉엉 우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기고 날던 그런 종목에 눈길 줘요. 관심도 갖지 마.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 인프라. 우리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속이 탈 거예요. 그러나 중소형 건설주들은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도 특수건설 강하게 올라가는 거 봤죠. 건설주, 대형주들도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잘 갖고 계셔요. 어차피 가야 될 섹터야. 2022년도 실적 모든 측면에 있어서 좋은 게 또 건설 섹터니까 건설주 갖고 지금 안 움직이면 어때요? 좀 이따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에그? 계란? 그게 아니고 에그리컬처, 농업하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급등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에그플레이션이라는데 새해, 자연재해, 기후 변동, 기후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관련돼서는 몇 종목 안 돼요. 한 7, 8개 종목 되니까 그런 거 잘 보세요. 지금 바닥권에서 박박박박 걔네들도 울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도 2022년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결국 내가 이제 몇 개 섹터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이제 연초에 나올지 연중에 나올지 연말에 나올지 몰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하트 치면 48장 있잖아요. 거기 광이 5개 있어요. 치다 보면 처음부터 광이 5개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광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끝에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이야기한 이러한 업종들도 연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비중 확 실어가지고 연말에 나오는데 고생하지 마시고 좀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RSI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주가가 한 2달, 3달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번 더 떨어져 이렇게 하면 이게 주가라고 쳐봐요. 이게 주가야. 그다음에 RSI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주가 더 떨어지네라고 하는데 이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 즉 주가 떨어지고 RSI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차트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역배열 끝물이죠.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버릴 필요는 없고요. 이거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정배열 만든 자리에서 이평선 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평선 보면서 쫓아가는 매매. 그래서 정배열 일단 대바닥에서 정배열 만들어 놓고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 주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매수예요. 6개월 1년 하락한 다음에 1차 상승해서 20% 올라가가 거기서 끝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섯 추스리고 한 번 더 최소한 2번 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번, 4번도 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상승 나온 거 그건 딱 본 다음에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 들어가면 엔간해 가지고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확 실으면서 장대 한번 딱 나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움직이나 일단 여기서 한번 딱 샀는데 얘가 음봉이야. 그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사면은 수익 낼 수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을 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우리가 느꼈던 게 뭐예요? 그냥 삼성전자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결국 7만 원 깨졌을 때 내가 단가만 낮췄어도 번전 내지 수익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그냥 엄한 데 가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냥 잠퍼치에 그냥 맛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심 잡고 가는 거 내년도에도 틀림없어요. 올해와 같이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내려왔을 때 사는 거고, 올라갈 땐 비중 줄이고 종목 줄이고, 하락할 땐 비중 늘리고 신규 매수하고, 그 전략 2022년도도 하면은 내가 봤을 때 크게 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공모주 관련돼서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내년 1월에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합니다. 결국 이 공모로 인해 가지고 우리 2차 전지 거의 뭐 2달 동안 박박박박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지 않거나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대형 IPO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급이 쏠려버려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다쳐. 일례로 우리 이전에 중국이 MSCI 이머징 지수에 들어올 때 우리 게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못 갔어. 우리 거에서 팔아가지고 중국 걸 사든지, 아니면 우리 거 안 사고 중국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우리 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정상화되는데, 단기적으로 그 전과 그 시점에 있어서는 관련돼서 종목들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일단 좀 하나씩 보면, 일단 공모 주식 수는 4,250만 주예요. 그래서 이제 신주가 3,400만 주, 그다음에 구주가 이제 한 850만 주 정도 되고, 일단 공모가 밴드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 공모가 상단 30만 원 요거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30만 원 됐을 때 시총이 70조예요. 그럼 거기서 더블 나오고 좀 올라가면 한 100조 정도 될 텐데, 100조 아니에요. 중국 CATL 얘네가 이제는 배터리 쪽에서는 1등이지만 걔하고 LG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걔가 지금 시총이 한 260조, 270조 이 정도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뭐 100조 이상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왜 걔가 이제 상장됐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ETF는 삼성에서 만든 코덱스 2차 전지 그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2차 전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종목의 포트를 한번 보면, 여기 봐봐요. LG화학이 17%, 그 밑에 SK이노베이션이 17%, 삼성 SDI가 14%, 포스코 케미칼이 10%, 에코프로 BM 8.7, SKI 테크놀로지 7.7, 에코프로 7.3, 그다음에 LNF, 일진머티리얼, SKC 이런 애들이 딱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LG화학 얘를 다 뺄 거냐, 아니면 반만 빼고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을 거냐, 그거는 뭐 이제 이쪽 하는 애들이 하겠지만, 결국 걔로 인해서 LG화학이 못 가는 건 자명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비중을 줄이게 돼 있어요. 비중이 없는 애는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 그냥 확 팔아버리는 거지. 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에다가 비중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대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소한 상승이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빠지지는 않겠죠. 반등은 나오지만 결국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양봉,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제가 조심하자 이러한 말은 많이 드리는데, 결국 2차 전지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조심하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더 큰 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2차 전지 종목군들 보면 재미없어요. 현대차에서 이제는 내연기관 뭐 이 연구소도 없애면서 이제 2차 전지로 간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얘네들이 안 간다라는 건 뭐예요? 맛이 갔다라는 거지. 그러면 기업 자체가 문제 있느냐? 그건 아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면서 이제 옥석이 갈려지는 거예요. 아니, 장밋빛으로 해가지고 주가 다 몇 배씩 올려놨는데 봤더니 실적이 아니야. 일단 죽여놓습니다.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 잘 봐야 돼요. 내년도 실적 잘 나올 애가 그닥 있지는 않겠지. 그럼 결국은 지금 꿈과 희망 갖고 올라왔는데, 내년도 실적 안 좋으면 거기 수급 주체에 따라서
급락 나오는 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 한 두어 개 보면은 자, 이 봐봐요. 이 특수건설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22.66%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트가 예쁘냐 그랬을 때 예쁘지는 않아요. 예쁘지는 않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결국 어때요? 저점 만들고 60일 언저리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여기서 어때요? 역배열이잖아요. 근데 급등 나와. 거래 팍 싫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강한 놈이면 그냥 바로 쏘는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는 3일 안에 움직여줘야 돼요. 안 움직여? 다시 60선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건설주는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약 쪽에서도 한 종목 제가 설명드리면 서울제약. 얘도 잘 봐봐요. 결국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 한번 쏘고 버벅대고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서 강하게 쏘잖아요. 버벅대고 최소한 이거 목표가 잡고 들어가면은 돼요. 20일 이평선 지켜주는 이 자리에서 가잖아요. 얘도 결국 한 방 두 번에 갔어. 그럼 얘 또 내일부터 3번 안에 안 가면 또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지. 지금 뭐 서울제약이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얘 봐보면 이 12,000원짜리가 5,700원이면 거의 뭐 55%, 60%가 하락한 종목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받지. 그러나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변하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역배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 잘 보셔요. 결국 그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효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첫날 1월 3일 날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방송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꿈 많이 꾸시고 새해는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시 후 6시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해요. 보다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